안녕하세요. 12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AI 버블이 지속되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오라클.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랑 손을 잡고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몇몇은 지어졌지만 그 이후에 지으려고 봤더니 요즘 수익성에 대해서 애매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투자를 해주기로 했던 몇몇 펀드에서 잠깐 멈춰봐. 약간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 검증이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급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방향은 두 개로 대략 갈릴 것 같습니다. 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 반도체 구매 액수 자체를 기업들이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체 칩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 엔비디아 같은 이러한 칩들을 저렴하게 사올 수 있게 될 것이냐. 근데 엔비디아나 AMD가 마진을 낮춰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게. 이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이후부턴 자체 칩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이 경제성 있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아마존 현재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걸 감안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좀 악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떨어진다. 주가 역시 하락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죄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55.94달러로 플러스 1.2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현재 이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 임기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누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트럼프는 최대한 비둘기파,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사람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토퍼 월러 같이 계속 매파적이기도 하면서 비둘기파적이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 트럼프의 의중이랑 좀 맞물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들이 될 가능성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내년 중순까지 파월이 임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트럼프의 의지가 꾸준하게 페드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쪽으로 한동안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 보러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은 돈 푼다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로 이걸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AI에 대한 발전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구글 상당히 좋고, 아마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마진 없이 칩을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동안은 조금 다른 경쟁사들보다 앞서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은 요것도 상관이 없는 게, 얘네가 HBM 같은 이 반도체 부품들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사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선 어차피 파는 양은 그대로고 A에서 B로 이 판매 처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다. 돈 번다. 따라가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앞서가고 뒤쳐가고 막 그런 게 좀 갈린다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반도체 소비량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증설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소부장까지 수혜받는 기업들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통신도 되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통신선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인프라 쪽 봐야 되는데 한국은 이 통신사의 존재감이 커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해외 쪽에서도 이 통신 장비 쪽으로 해서 이런 쪽은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에 대한 필요성은 더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미국에 있는 주요 전기 발전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풀캡하거든요. 기회가 이제 막 진입을 하려는 우리나라에까지 오고 있다. 요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가스터빈을 만드는 회사가요. G 버노바, 지멘스 에너지, 히타치 요 정도가 이제 시장 과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문 넣어도 한 4년 걸린대요. 받으려면. 그러면 급한 쪽은 난 못 기다린다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업체한테까지 지금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오는 것이다. 그리고 SMR 관련으로도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설계 쪽에 IP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조 쪽의 능력은 확실하다 보니까 제조 전문으로 요걸 좀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개당 단가가 굉장히 센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꽤 짭짤한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 따라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SS의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리튬 소비량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소재 업체 수익성 개선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향후에 전기차까지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쌍축이 아래를 밀어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거품이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예상을 해보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OLED는 우리가 지금 꽉 잡은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산 좋고 로봇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고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둘 모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선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내년부터 어떤 거 한다라고 하죠? 이용 패턴, 기록, 강제 수집 검토한다. 그러니까 그 AI 쪽의 데이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내용들이잖아요. 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지금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카카오가 이런 식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강제적이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동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싫다 하면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대체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기계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해서 누군가는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시끄럽다가 넘어가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연스럽게 AI의 성능이 좋아지게 되겠죠.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모델을 가지고 이 커스터마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조금 더 성능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그게 더 좋아지기까지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실사용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뤄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파악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성능을 올리기 위해 지금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까지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 이거 좀 부자른 것 같다라고 해서 고쳐주는 이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된다면은 어차피 이거 다른 데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덜 끌어모으면은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카카오가 제일 이 성능적으로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좋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광고나 쇼핑이나 그 이외에 확장하는 여기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고 카카오는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점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네이버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지금 반도체 엔비디아 거 얘네가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카카오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고정비용 클라우드로 쓰는 것보다는 작게 될 테니까 여기서 나오는 메리트 하나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쏘버린 AI 이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올 거라 또 나름 최적화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도 계속 AI 최적화를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좋아지게 된다면은 회사의 실적은 앞으로도 우상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AI 버블이니 뭐니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 대부분의 핵심이 어, 실적이 주가보다는 좀 낮다라는 부분이랑 감가상각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감가상각 할 게 있습니까? 이제 막 좀 엔비디아 이 반도체 칩도 네이버가 조금 사는 거지. 다 클라우드로 끌고 오고 있었고 이 주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업체랑 비교하면 뭐 올라간 게 있습니까? 여전히 바닥인데. 그래서 이 둘한테는 그렇게까지 뭐 문제될 거 있나 정도로 이건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면 외국인 카카오 컴백, 기관 컴백 둘 다 양만 조금 더해주면 지금 너무 좋은 구간.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는 기관만 조금 더 컴백을 해준다면 상황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지라인은 카카오는 크게 241선이긴 한데 그냥 요 박스 유지되면 뭐 매도를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20일이 아니라 60일 돌파할 때까지는 좀 마음을 졸이더라도 보긴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볼린저 상단까지 돌파하면 그때 한번 파동이 나온다. 그게 아니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네이버는 어떻다? 241선 딛고 있잖아요. 핵심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탈 없으면 주구장창 그냥 홀딩해도 상관없고 그런 다음엔 얘도 마찬가지로 21선이 아니라 61선 돌파까지 버텼다가 여기처럼 이렇게 뚫으면 추세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네카오 마무리하시면 되고 글로 쓰며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내용은 뭐라고요? 첫 번째, AI 쪽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 거품이니 뭐니 얘기가 나왔을 때 영향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뭐 특별히 크게 올라간 것도 없고 감가상각할 것도 없기 때문에 악재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있으니 양만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고 이 상황에서 큰 지지라인은 241선 올라갔을 땐 둘 모두 60을 돌파하는지 보고 된다면 그때 추세가 한번 잡힌다 생각을 하며 쭉 이거는 이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요거까지 핵심을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전 내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